여보, 다녀왔소. 하지만 집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여보, 김서방은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광경에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아내도 아들도 없었다. 대신 어미 고양이 한 마리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그때 어미 고양이가 입을 열었다. 놀라지 마십시오. 김서방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고양이가 말을. 저는 원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죄로 고양이로 변하는 저주를 받았지요. 어미 고양이의 목소리는 슬펐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내 아내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김서방은 주저앉았다. 그럼 저 새끼 고양이는? 우리 아들입니다. 제 저주가 아이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구독자님이 어릴 적 외할머니께 들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청산마을에 사는 김서방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지런한 농부였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다. 아내 박씨 부인과의 사이에는 세 아들이 있었고 비록 부유하진 않았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오늘도 늦게 오시겠지? 큰아들이 저녁상을 보며 물었다. 그럼 너희 아버지는 날이 어두워져야 들어오시는데. 박씨 부인이 대답하며 밥상을 차렸다. 그런데 이날따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대문이 열리며 김서방이 들어온 것이다. 여보, 밥 줘요. 어머,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이라도. 박씨 부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요, 일이 일찍 끝나서 그냥 왔소. 김서방은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꺼냈다. 박씨 부인은 부랴부랴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애들아, 아버지 오셨다. 인사드려라. 새아들이 방에서 나와 아버지에게 절을 했다. 네, 아버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대문이 다시 열리며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밥 줘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방금 들어온 김서방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김서방이 서 있었다. 키도 같고 얼굴도 같고 목소리도 같고 입고 있는 옷까지 똑같았다. 저게 뭐야? 둘째 아들이 놀라 소리쳤다. 마루에 앉아있던 김서방이 벌떡 일어났다. 당신은 누구요? 어째서 내 모습을 하고 있소? 대문에 선 김서방도 화를 냈다. 내가 할 말이오. 당신이야말로 누구요? 어째서 내 집에 들어와 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박씨 부인과 새 아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여보, 저 사람이 누구요? 왜 저렇게 당신과 똑같이 생겼소? 박씨 부인이 먼저 들어온 김서방에게 물었다. 모르겠소. 저자가 요물인가 봅니다. 먼저 들어온 김서방이 소리쳤다. 요물은 당신이지. 늦게 들어온 김서방이 맞받아쳤다. 내가 진짜요. 아침에 나가서 지금 들어왔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진짜 이 집 주인이오.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이 진짜라고 우겼다. 박씨 부인은 혼란스러웠다. 어느 분이 진짜 우리 영감이란 말이오? 큰아들이 나섰다. 아버지, 제가 태어난 날이 언제죠? 먼저 들어온 김서방이 대답했다. 내가 태어난 날 음력 3월 보름이지. 늦게 들어온 김서방도 똑같이 대답했다. 3월 보름이지. 그걸 내가 모르겠느냐? 둘째 아들이 물었다. 그럼 우리 집 닭은 몇 마리죠? 5마리. 5마리지.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대답했다. 막내 아들이 물었다. 우리 집밭은 어디에 있어요? 동쪽 산 아래 2마지기, 서쪽 개울가에 1마지기. 두 사람이 또 똑같이 대답했다. 박씨 부인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도대체 어느 분이 진짜란 말이오? 그때 먼저 들어온 김서방이 말했다. 여보, 생각해 보시오.
평소에 내가 언제 이렇게 일찍 집에 온 적이 있소? 늘 해가 진 후에 왔지 않소? 그런데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 왔소. 그게 이상한 일이오? 늦게 들어온 김서방이 소리쳤다. 여보, 속지 마시오. 저자가 요물이라 당신을 속이려는 것이오. 나는 언제나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 돌아온 거요. 손을 보시오. 흙투성이 아니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정말로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손이었다. 박씨 부인은 먼저 들어온 김서방의 손을 봤다. 그의 손은 깨끗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그야 일찍 끝나서 냇가에서 씻고 온 것이오. 먼저 들어온 김서방이 변명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마음은 기울어지고 있었다. 평소 남편은 늘 해가 진 후에 돌아왔다. 그리고 늘 손발이 흙투성이었다. 그게 자신이 아는 남편이었다. 여보, 박씨 부인이 먼저 들어온 김서방을 보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요물인 것 같소. 뭐라고? 먼저 들어온 김서방은 망연자실했다. 아니요, 내가 진짜요. 어떻게 나를 몰라보시오. 하지만 박씨 부인의 결심은 확고했다. 애들아, 저 사람을 내쫓아라. 새아들이 머뭇거렸지만 어머니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먼저 들어온 김서방을 밖으로 밀어냈다. 여보, 나요. 진짜 당신 남편이란 말이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혔다. 김서방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울부짖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될 수가. 그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평생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배신당할 바에야. 김서방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하늘마저 그의 심정을 아는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다. 김서방은 옷이 흠뻑 젖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비에 젖어도 길을 잃어도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것이 낫겠구나. 절망에 빠진 김서방은 비틀거리며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10일을 걸었는지 20일을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앞에 작은 불빛이 하나 보였다. 저기 집이 있구나. 김서방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집으로 향했다. 작은 초가집이었다. 그는 대문을 두드렸다. 여보시오. 혹시 계시오?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누구십니까? 문 뒤에서 나타난 것은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다. 달빛 같은 얼굴에 버드립 같은 눈썹. 김서방은 잠시 넋을 잃었다. 저는 길을 가다가 비를 만나 몸둘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과부입니다. 과부가 사내를 집에 들이면 동네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여인은 문을 닫으려 했다. 아니, 잠깐. 김서방은 급히 말했다. 저는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집에서 억울한 일로 쫓겨났습니다. 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곳간이라도 헛간이라도 좋으니 비만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인은 망설였다. 빗속에 서 있는 김서방의 모습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 같았다. 옷은 흠뻑 젖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참아. 이대로 보낼 수는 없겠구나. 여인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하룻밤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서방은 허둥지둥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따뜻했다. 아궁이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다. 잠깐만 계십시오. 옷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남자 옷 한 벌을 가져왔다. 이것은 돌아가신 제 남편의 옷입니다. 이걸로 갈아입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서방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여인은 부엌에서 밥을 데웠다. 따뜻한 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점이 상에 올라왔다. 드십시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김서방은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다. 얼마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인가. 아내가 차려준 마지막 밥이 언제였던가. 천천히 드십시오. 여인은 방 한쪽에 앉아 바느질을 했다. 김서방은 밥을 먹으며 여인을 훔쳐봤다. 참 기고한 인생이로구나.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 밥을 다 먹고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겠지만 어쩌다 혼자 되신 겁니까? 네, 남편이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저도 오늘 가족을 잃었습니다. 김서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밭에서 일찍 돌아왔더니 똑같은 모습의 가짜가 있었고 결국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여인은 바느질, 손을 멈추고 김서방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찌 그런 일이.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군요.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와 자식들이 저를 못 알아보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억울하지요. 하지만 어쩝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푹 쉬십시오. 내일 날이 개면 가실 곳을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마루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의 얼굴이,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김서방은 떠나지 못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만 더, 며칠만 더 있을 수 없겠습니까?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머물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눈이 있으니 밖에 나다니지는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었다. 김서방은 여인의 집에서 지내며 집안일을 도왔다. 장작을 패고 텃밭을 가꾸고 지붕을 고쳤다. 여인도 김서방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것이다. 두 사람은 저녁이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습니까? 김서방이 물었다. 저는 원래 다른 마을 사람입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이곳으로 왔지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병으로 일찍 떠났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힘들었지요. 하지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함께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인은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미 가족을 잃었습니다. 당신도 혼자이시고요. 우리 둘이 함께 산다면 서로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내쫓은 사람을 어찌 아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인연은 끝났습니다. 여인은 고민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김서방은 좋은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함께 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김서방과 여인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김서방은 바치를 하고 여인은 집안일을 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밤이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여인이 임신을 했다. 여보,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입니까? 김서방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옛날 아내와의 사이에서 새 아들을 두었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 아이는 진정으로 자신의 아이가 될 것이었다. 10달이 지나 여인은 아들을 낳았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김서방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무엇이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가족을 갖게 해주어서. 여인도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났다. 김서방은 아이를 업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랑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다. 김서방, 복 받았네. 늦둥이 아들이 제일 이쁜 법이지. 김서방은 행복했다. 과거의 아픔은 잊혀져 갔다. 이제는 이 집이, 이 여인이, 이 아이가 자신의 전부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봄날이었다. 여보, 장에 다녀오겠소. 씨앗을 사야 해서. 다녀오세요. 조심히. 김서방은 장에 갔다. 씨앗을 사고 농기구도 몇 가지 샀다.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다녀왔소.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보. 김서방은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광경에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아내도 아들도 없었다. 대신 어미 고양이 한 마리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오? 김서방은 황급히 집 안팎을 뒤졌다. 하지만 아내와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디 간 거요? 왜 고양이가? 그때 어미 고양이가 입을 열었다. 놀라지 마십시오. 김서방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고양이가 말을. 저는 원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죄로 고양이로 변하는 저주를 받았지요. 어미 고양이의 목소리는 슬펐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내 아내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에 몇 시간만 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마저 끝났습니다. 김서방은 주저앉았다. 그럼 저 새끼 고양이는 우리 아들입니다. 제 저주가 아이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눈물을 흘렸다. 고양이의 눈에서 정말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로웠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니요, 가지 마시오. 방법이 있을 것이오. 김서방은 고양이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고양이는 뒤로 물러났다. 저주는 풀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들은? 우리 아들도 데려갈 것이오? 어미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를 보았다. 아이는 당신이 키워주십시오. 아이만이라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미 고양이는 창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김서방은 뒤쫓았지만 고양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여보, 돌아오시오. 김서방의 외침만이 텅 빈 밤하늘에 메아리 쳤다. 김서방은 멍하니 서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고양이였다니. 그리고 그 아내마저 떠나버렸다니. 방으로 돌아오니 새끼 고양이가 야옹야옹 울고 있었다. 아들. 김서방은 새끼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
작고 따뜻한 몸. 이것이 자신의 아들이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서방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첫 번째 가족은 나를 버렸고 두 번째 가족은 떠나갔구나. 나는 이렇게 혼자가 되는 운명인가? 절망이 밀려왔다. 하지만 품 안의 새끼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김서방은 정신을 차렸다. 아니다. 나에게는 아직 이 아이가 있다.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은 결심했다. 옛집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새끼 고양이를 도포 소매 속에 넣었다. 새끼 고양이는 조용히 있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듯했다. 김서방은 걷기 시작했다. 몇 년 전 비를 맞으며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였다. 며칠 걸어 마침내 청산마을에 도착했다. 익숙한 마을. 하지만 이제는 낯선 곳이었다. 김서방은 옛집 앞에 섰다. 대문은 닫혀 있었다. 그는 대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였다. 안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떠난 후 그 가짜가 잘 살고 있을까? 그때 도포 속의 새끼 고양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으르르. 왜 그러느냐, 아들아? 새끼 고양이는 점점 더 흥분했다. 도포를 찢고 나갈 듯이 발버둥 쳤다. 진정해라, 아들아. 무엇이 그리 불안하냐? 하지만 새끼 고양이는 계속 으르렁거렸다. 마치 안에 무언가 위험한 것이 있다는 듯이.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자신의 새 아들이었다. 많이 컸다. 몇 년 사이에 훌쩍 자라 있었다. 저 아이들이, 내 아들들.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김서방은 아직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그때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애들아, 저녁 먹어라. 그 목소리, 가짜 김서방의 목소리였다. 김서방은 이를 악물었다. 저 요물이 아직도 내 집에서 내 가족 행세를 하고 있구나. 도포 속의 새끼 고양이는 더욱 격렬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갑자기 도포를 뚫고 뛰쳐나갔다. 아들아, 어디 가느냐? 김서방이 잡으려 했지만 새끼 고양이는 이미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야옹, 으르르르.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마당에 있던 아이들이 놀라 소리쳤다. 어머, 고양이다. 어디서 온 고양이지? 그때 집안에서 가짜 김서방이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냐? 가짜 김서방이 마당에 나타나자 새끼 고양이는 그에게 돌진했다. 으르르르, 야옹. 이게 무슨 고양이가 이렇게 사나워? 가짜 김서방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새끼 고양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다리에 달라붙어 핥히고 물어뜯었다. 아야, 이놈아. 가짜 김서방이 고양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고양이는 더욱 격렬하게 공격했다. 그때 김서방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내가 왔다. 당신은. 가짜 김서방은 김서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씨 부인과 새 아들도 깜짝 놀라 뛰어나왔다. 저 사람은 아버지? 아버지는 분명 집 안에 있었는데 또 다른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다. 큰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나요. 진짜 당신 남편이요. 김서방이 소리쳤다. 또 시작이구나. 박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도 2명의 남편이 나타났었다. 여보, 제발 나를 믿어주시오. 저자가 요물이란 말이오. 몇 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지. 그때 당신을 믿고 내쫓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 영감이 집에 있던 거였어.
박씨 부인은 단호했다. 돌아가시오. 우리는 당신을 모르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새끼 고양이가 가짜 김서방에게 계속 달려들었다. 그리고 가짜 김서방은 점점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놈의 고양이가. 가짜 김서방의 목소리가 변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삑삑거리는 이상한 소리였다. 어머. 박씨 부인이 놀라 소리쳤다. 가짜 김서방의 몸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사람의 모습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 쥐였다. 거대한 쥐. 사람 크기만한 회색 쥐가 마당 한가운데 있었다. 길고 붉은 눈, 날카로운 이빨, 긴 꼬리. 쥐야. 둘째 아들이 비명을 질렀다. 요물이다. 막내 아들도 소리쳤다. 박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쥐를 바라봤다. 저것이 우리와 몇 년을 함께 살았단 말인가. 쥐는 새끼 고양이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쳤다. 하지만 고양이는 쥐를 놓아주지 않았다. 으르르. 새끼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쥐를 쫓았다. 사실 이 고양이도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고양이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다. 쥐는 담을 타고 오르려 했다. 하지만 고양이가 더 빨랐다. 고양이는 쥐의 꼬리를 물었다. 빅빅. 쥐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땅에 떨어졌다. 김서방이 앞으로 나섰다. 이놈, 내 인생을 망친 놈. 김서방은 곁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쥐를 때리려는 순간 쥐가 입을 열었다. 기다려 주시오. 나를 죽이지 마시오. 쥐는 사람의 말을 했다. 너는 누구냐? 왜 내 모습으로 둔갑한 것이냐? 김서방이 다그쳤다. 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100년을 산 쥐요. 이 집 곳간에서 살았소. 당신이 매번 손발톱을 밖에 버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워 먹었소. 그래서 당신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이오. 손발톱을? 김서방은 깜짝 놀랐다. 자신은 손발톱을 깎고 나면 늘 밖에 버렸다. 묘지에 묻거나 태우는 것이 귀찮아서였다. 그렇소. 당신의 손발톱을 먹으며 당신의 기운을 흡수했소. 그래서 당신과 똑같이 변할 수 있었소. 당신의 기억까지도 알 수 있었소. 이 악당 같은 이라고. 김서방은 분노했다. 왜 그런 짓을 한 것이냐? 나는 내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잘못은 없었소. 하지만 나도 사람처럼 살고 싶었소. 100년을 쥐로 살았소. 어둠 속에서, 곳간에서 사람들에게 쫓기며 살았소. 사람이 되고 싶었소. 그래서 당신을 내쫓고 당신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오. 그게 변명이 되느냐? 박씨 부인도 앞으로 나섰다. 당신, 아니, 이 쥐놈 나를 속였구나.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내 남편을 내쫓고 그 자리를 빼앗고 미안하다고.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진짜 남편을 버리고 쥐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여보, 나는 몰랐소. 박씨 부인은 김서방을 보았다. 김서방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때 새끼 고양이가 다시 쥐에게 달려들었다. 으르르. 안 돼, 살려주시오. 쥐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고양이는 더 빨랐다. 고양이는 쥐의 목을 물었다. 빅빅. 쥐는 발버둥 쳤지만 고양이는 놓아주지 않았다. 마침내 쥐는 움직임을 멈췄다. 새끼 고양이는 쥐를 놓고 김서방에게 다가왔다. 야옹. 김서방은 새끼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 잘했다, 아들아. 잘했어. 마당은 조용해졌다. 거대했던 쥐는
이제 보통 쥐 크기로 작아져 있었다. 죽은 쥐는 그저 작고 초라했다. 박씨 부인은 김서방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을 몰라봤소. 여보, 내가 어리석었소. 당신이 진짜였는데 쥐를 당신으로 알고 살았소. 용서해 주시오. 김서방은 부인을 일으켜 세웠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저 요물이 워낙 교활했으니 누구라도 속았을 것이오. 새 아들도 앞으로 나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큰아들이 말했다. 저희가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다. 너희들도 속은 것이다. 김서방은 아들들을 끌어안았다. 몇 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들이었다. 많이 컸다. 이제는 어엿한 청년들이었다. 아버지,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둘째 아들이 물었다. 먼 곳에서 새로운 가족과 살았다. 김서방은 품 안의 새끼 고양이를 보여줬다. 이 고양이는 내 아들이다. 네. 아들들은 이해했다. 김서방은 모든 이야기를 했다. 쫓겨난 후 만난 여인, 함께한 행복한 시간, 그리고 여인이 사실은 고양이였다는 것. 아들도 고양이가 되었다는 것. 모두가 놀라며 들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이 고양이가 저 쥐를 알아본 것이구나. 박씨 부인이 새끼 고양이를 바라봤다.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라니. 그렇소. 비록 고양이지만 내 아들이오. 박씨 부인은 새끼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고마워라, 꼬마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속았을 거야. 야옹. 새끼 고양이는 부드럽게 울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큰아들이 물었다. 함께 키울 것이다. 비록 사람이 아니지만 내 아들이니까. 김서방은 단호했다. 그럼 우리도 함께 키우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했다. 우리 동생이니까요. 막내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김서방, 박씨 부인, 새 아들, 그리고 새끼 고양이까지. 아버지,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다. 나도 너희들이 보고 싶었다.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맙시다. 둘째 아들이 말했다. 그래,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김서방은 미소 지었다. 식사 후 김서방과 박씨 부인은 마당에 나와 달을 보았다. 여보, 저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소. 떠났으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요. 그 여인에게 미안하오. 당신을 돌봐줘서 고마운데 내가 질투심이 생기는군요. 질투할 것 없소. 당신이 내 진짜 아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지붕 위에서 야옹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서방과 박씨 부인이 올려다보니 한 마리 고양이가 달빛 아래 서 있었다. 그 고양이는 김서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다. 당신인가요? 김서방이 물었지만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참을 김서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지붕을 타고 사라졌다. 김서방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안녕히 행복하시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곁에는 아내가, 옆방에는 아들들이, 그리고 발치에는 새끼 고양이가 잠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김서방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집이 되었다. 세 아들은 장성하여 각자 장가를 들었고 손자들도 태어났다. 새끼 고양이도 자라 커다란 고양이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고양이를 신기하게 여겼다. 저 고양이 사람 같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눈빛이 영물 같아. 고양이는 여전히 김서방을 따랐다. 김서방이 밭에 가면 따라가고 김서방이 집에 있으면 곁에 있었다. 어느 날 늙은 김서방이 고양이에게 물었다. 너는 언제쯤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야옹하고 울 뿐이었다. 그래, 뭐 어떠냐. 사람이든 고양이든 내가 내 아들인 것은 변함없다. 김서방은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김서방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고양이였던 여인이 나타났다. 여보, 당신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찌해야 하오? 그 아이는 인간의 피가 절반 섞여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잘 돌봐주세요. 그럼 당신은?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인은 미소 지으며 사라졌다. 김서방은 잠에서 깼다. 곁에는 아내가 자고 있었고 발치에는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안녕히. 김서방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김서방이 80노인이 되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느 봄날 아침 고양이가 사라지고 대신 젊은 청년이 마당에 서 있었다. 아버지. 청년은 김서방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너는 저예요, 아버지. 당신의 아들입니다. 김서방은 청년을 끌어안았다. 아들. 네, 아들. 저주가 풀렸습니다. 드디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울며 웃었다. 온 가족이 모여 기뻐했다. 새 형들도, 형수들도, 조카들도 모두 모여 축하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김서방은 내 아들을 모두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집 앞 나무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 고양이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렇게 고양이와 쥐, 그리고 두 남편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고 악은 벌을 받고 선은 보상받는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